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야옹 하고 저쪽에서 나타나면 쥐는 찍찍하고 울면서 얼른 구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개소리를 내면 쥐는 내가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고양이는 개처럼 멍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러자 쥐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서 요즘에는 외국어 하나쯤 알아놓는 것이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예전부터 동창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날 기억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왠지 어색하고 자신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지 않았었다. 며칠 전 초등학교 인터넷 동창 모임 사이트에서 오늘 동창회를 한다는 쪽지가 왔다. 나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주말 저녁이고 다른 계획도 없어서 이번엔 나가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금방 어색함이 사라졌다. 친구들은 외모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옛날 얼굴이 조금씩은 남아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나를 환영해주는 애들을 보면서 좀 더 일찍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내 옆으로 와서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한참을 본 후에 준호인 것을 알았다. 초등학교 때 준호는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고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는 어렸을 때 내가 자기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나를 많이 좋아했었다고 했다. 우리는 모임이 끝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준호가 나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랐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보던 준호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다. 왠지 가슴이 설렜다. 옛날 일이지만 그렇게 멋있는 애가 날 좋아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준호가 다음 모임에도 나올까? 혹시 여자친구는 있을까? 준호와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평소에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입으신 한복을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어요. 한복의 색과 선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른 옷보다 한복이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신 건 어머니 덕분이군요. 선생님의 패션쇼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패션쇼 마지막에 나오는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인상적입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제 생각에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복을 제 패션쇼의 마지막에 등장시켜 봤어요. 네,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디자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 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배우 김용건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예비 엄마와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가 피소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김용건은 여성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티즌들은 현재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 드라마 촬영 뒤풀이 자리에서 고소인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13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챙기며 좋은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는데요. 고소인 여성 A씨는 24살의 김용건을 만났고 37살에 임신을 했다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초 김용건은 여성으로부터 임신 4주차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함께 미래를 약속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이를 지우자고 이야기했죠. 39살 연하의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또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네티즌들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들인 하정우에게까지 안 좋은 말이 전해질까봐 낙태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정우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아버지에게 건넨 조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는 김용건에게 영화 베스트 오퍼를 추천하면서 70살 넘은 아저씨랑 20대가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젊은 미모의 여성에게 빠진 주인공이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하정우의 성격상 의미 없이 추천한 영화는 아닐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는 아버지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뼈있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뒤 하정우는 의외의 반응을 보여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A양을 향해 아이가 생긴 것은 축복이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아들뻘 늦둥이 동생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하겠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아이에 대한 입장만을 언급하며 A양에게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혹시라도 아이를 빌미로 아버지의 재산이 여성 측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에게 혼외 자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하정우는 고소인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듯 아이는 지원해줘도 여자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거니까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정우는 아버지의 법적 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곧 태어날 아이에게 평화로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동생을 위해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 반대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김용건과 하정우 배우 모두 사랑과 애정으로 키울 것 같은데요.